반갑습니다. 여의도 찌라시의 이 기자입니다. 자, 오늘 흔히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불렸던 알체라가 25%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보유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진입은 가능한지 오늘 영상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모아놔야 할 업종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언론이며 관련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던 이 알체라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급락한 이유는 이거였죠. 자,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관련 사업 모델이 없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급락이 나타났는데요. 자, 업계에서는 알체라 인공지능 솔루션 영상인식 기업으로 그 사업 모델은 안면인식 사업, 이상상황 감지 사업, 데이터 사업입니다. 자, 최근 각종 언론과 SNS, 온라인 방송에서 알체라를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알체라의 사업 모델 중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은 없음을 공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그쪽에서 밝혔는데 진짜 왜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가 있나. 뭐 정치테마 관련주야 어떤 인물과 관련이 없다 뭐 밝히는 건 좋으나 이 메타버스 사업과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말이죠. 오히려 좋아돼야 해요. 어떠한 기업들은 엮이고 싶어서 안달인데 이 기업만큼은 참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보유하신 분들이면 좀 어느 정도 좀 손실폭이 나타나지 않았나 아니면 수익 구간을 확 줄여들었던 오늘 모습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은 없겠죠. 왜? 메타버스가 아직까지 뭐 제대로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시장이 앞으로 될 것이다. 어떠한 시장이냐? 그 시장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죠. 뭐 VR과 AR과 결합해서 가상세계라고 불리는. 자,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바가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모델이 내 사업 모델과 얼마나 기초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점차 판가름의 예정이지 지금 당장 사실 관련이 없다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냐면 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 영상 인식 기업, 뭐 안면 인식이나 이상 상황 감지 기업 이러한 데이터 사업 부분 자체가 앞으로 이 메타버스 사업이 점차 윤곽을 잡아 나가면서 충분히 관련 사업 모델로 발전을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특히 이 기술력이 알체라가 보유한 기술력이 뛰어나다면 이 메타버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관련 기업도 뭐 MOU를 맺을 수도 있고 관련 부분에서 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 모델이 없다 라고 밝히는 건 좀 성급하지가 않았나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럼 추후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알체라 또한 결과론적으로 물론 약세는 나타나겠지만 다시금 바닥구간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왜? 이 동사가 보유한 사업 모델은 추후에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아실 겁니다. 사업 모델 제약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제약바이오 사업 아예 가능성은 없겠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반도체며 뭐며 충분히 발전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오늘 25% 마감했고요. 거래량 자체가 좀 붙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타난 상승 추세가 바로 뭐 때문에 나타났다? 이 메타버스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세 초입부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왜? 최근 나타난 상승에 대한 명분이 메타버스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구간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동사의 가치를 하회하는 그러한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동사는 이 메타버스 시장 이전에 일정 가격치의 평가를 받았고요. 주가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불리면서 상승폭을 크게 확장해 나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자체를 동사의 기업 가치를 측정해주는 해당 가치는 지켜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가격대까지는 누릴 수 있다. 다만 동사는 해당 기업 모델이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추가적인 약세 때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한 신규 상장주죠. 맥스트라는 종목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속 유효하다. 테마 자체는 유효하고 사실 앞으로 올라갈 성장주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뭐 메타버스 포함해서 뭐 인공위성 이러한 테마, 그리고 2차전지 이러한 테마들 성장주 중에서 이러한 업종들이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매매하신 분들이나 주주분들께서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지속 끌고 가시는 전략, 아니면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금 아래서 매수하는 전략 자체가 지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 유명하다는 종목과 업종이라는 거, 기술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시점대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030년경에 약 1,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장이 바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모아야 할 업종 또한 분명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모아갈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업종이 어떠한 업종인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업종이죠, 여러분?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든 뭐든 뭐가 진행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필요하고요.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한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자, 약 1,700조 원이 달하는 시장이 된다면 그 1,700조 원 자체가 규모 자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시장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를 유발시키겠죠. 엄청난 데이터를 유발시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는 폭증한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립이 될 것이고 관련주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뭐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있을 것이고요. 인공지능 AI라고 불리는 기술도 있죠. 자, 그러한 기술 자체가 다 이 데이터를 4차 산업 기반의 데이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최소한 하나 정도는 보유를 해야 어떠한 업종, 메타버스가 올라가든 자율주행이 올라가든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커지든 AI 시장이 커지든 간에 이 데이터 센터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도 뭐 페이스북이나 뭐 KT나 뭐 이러한 기업들도 다 데이터 센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 이러한 요인입니다. 앞으로 결과론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어떠한 업종일까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 관련 업종이겠죠. 자, 그럼 관련주 바로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첫 번째 KIN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INX인데요. 자, 어떤 기업 사업을 영위하냐? 자, 인터넷 회선 연동 서비스 사업인 IX 사업과 기업 전산실을 위탁하는 IDC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자, IDC가 제일 중요하죠. IDC가 뭡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줄임말입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INX는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가 비대면 시장이 점차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도 사실 뭐 크게 많이 올랐습니까? 자, 시황 자체가 당연히 데이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는 수혜를 받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의 상승폭이 과거에 나타난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 차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속된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자, 과거 시세 초입부 구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큰 시세를 만들어냈던 그 초입부 구간에 위치하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았다. 자, 근데 아직까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저가 구간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 이 투자 포인트 판단이 맞다면 쉽게만 생각을 해도 뭐가 됐든 간에 이 데이터가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 비대면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또한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장이든 이 시장이든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저가 구간에서 저가 매수, 바닥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 SDS가 있죠.
삼성, SDS.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디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죠? 과거 강한 흐름을 보였던 해당 시세 초입부 구간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사업 모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을 위한 IT 기반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보안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라고 사업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자, 데이터 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자체 1700조 원이 됐든 뭐 더 커지겠죠. 다른 뭐 자율주행도 엄청 클 거고 스마트 팩토리도 엄청 클 거고 AI 시장도 엄청 클 겁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산업이 발달되면서 이 동사는 추가적인 실적 수혜나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한 매출이 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동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주가적으로 사실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존비전입니다. 자, 더존비전도 클라우드 분야에서 상당히 유망하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주가 자체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죠? 거의 뭐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좀 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좀 추세가 돌린 흐름이 나타나서 좀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겠죠.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자,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뭐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클라우드 센터 기반 뭐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 전개하고 있고요. 뭐 프라이빗 뭐 클라우드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만큼은 동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상위권 위치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약 2조 5천억 정도 되네요. 시가총액이 적지 않은 종목이다. 자, 과거에도 좀 관련 기업성을 인정받으면서 동사가 크게 상승했고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통 이제 상승과 하락의 중간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해당 시점부터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수나 관련 부분 하단부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이러한 가격대에서 앞으로를 준비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또한 기술력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비아입니다. 자, 가비아. 자, 인터넷 인프라 뭐 서비스 업체로 클라우드 기반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좀 강한 상승폭이 나타났죠. 최근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비아도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고요. 지금 많이 진행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가비아 또한 취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정치 테마로 지금 잠깐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폭이 나타났으나 지금 다시금 시세 소입부 이상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모아가기가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가격대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KT와 LG U+도 있죠. KT와 LG U+도 뭐 하는 종목이다.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KT 같은 경우는 서울 용산구, 뭐 구로구, 경기 안산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LG U+도 경기 안양시에 하고 있죠. 서버 10만 대 규모로 이렇게 발빠르게 이 IT 기업들이나 이 클라우드나 이 통신업 기업들은 이 데이터가 방대해질 걸 당연히 예측하고 투자가 지금 막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부터 막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로 인해서 매출 발생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당연히 2030년으로 넘어갈수록 뭐가 더 발생하겠어요? 메타버스 시장도 커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율주행 시장도 커지고 AI 시장도 커지기 때문에 더 데이터 센터를 늘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와는 별개로 모아가기 딱 좋은 그러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이 알체라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어떨지, 그리고 이 메타버스 시장과 함께 사실상 4차 산업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여의도 찌라시의 이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